안녕하세요, 테르마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일본에서 게임마켓 2024년 게임마켓 봄 개최가 됐었는데요. 거기서 게임을 2개를 샀습니다. 2개를 원래 한번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게임을 사 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게임이 좀 많아 보다 보니까 게임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게임을 사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가 어쩌다 안 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는 달랑 2개를 샀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미스터 잭. 옛날부터 구하려고는 하고 있었는데 안 사고 있었죠. 안 사고 있다가 이번에 이 박스 하자품이라고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싸게 살 수 있게 돼서 얼마였냐? 2,700엔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원나이트 진로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원나이트니까 이제 하룻밤만 지내는 마피아 게임 진로입니다. 오늘은 일단 얘는 이제 언박싱은 따로 언박싱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언박싱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내 레뷰가 아니라 얘는 치우고 오늘의 메인은 원나이트 진로. 원나이트 진로 제가 오래됐어요. 제가 한번 그동안 산 거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네요. 이렇게 얘가 더 있어야 되네요. 더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 모은 진로, 이게 아마 다는 아닐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나열을 한번 해보죠. 이게 아마 맨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처음 원나이트 진로고, 그 다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친구가, 그때 일본인 친구가, 학교 친구인데 저는 잘 몰랐었어요. 이 원나이트 진로를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요거 진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러 간다는 거를 부탁을 했었나 못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부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알려줘가지고 같이 샀었나. 한 번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부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토로 아시죠?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토로와 함께 조였나 게임. 여기 보면은 그 버전도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판,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장기스가 많네요. 노랗다 이거죠. 요건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 요거. 이게 장기스가 더 많을 듯한가? 많죠. 이게 무슨 버전이냐? 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몬스터 버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토로 버전이 요거 토로 버전.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몬스터 버전. 룰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은 설명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고 참신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요게 기본판이 아마 이거겠네요. 맞습니다. 기본판은 참고로 종이입니다. 두꺼운 종, 굉장히 두꺼운 종. 어느 정도냐면 카르카손 보드, 일반 보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두껍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제가 그 아바론 원탁의 기사고, 아바론 있죠? 진로 마피아기 옛날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도 이게 이 테이블 같은데 내고 놓고 하다 보니까 쓸려가지고 다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는 좀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종이면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슬리브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프로텍터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판은 이렇게, 기본판은 요 박스가 돼 있어가지고 요 박스에 설명서랑 들어갑니다. 이게 초인 버전인데, 초인은 나중에 짤막하게 설명을 할게요. 얘는 지금 설명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명 없으니까 나중에 요 등장인물만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요게 버전이에요. 요게 아키히사 원나이트 진로가 아니라 원나이트 요카이로 했네요. 웨올프가 아니라 요카이라고. 요게 버전이에요. 음향사 있죠? 음향사가 나오고, 또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있네요. 두부 꼬마라고 해야 되나? 두부 요게예요. 두부를 갖고 이렇게 서 있는. 네, 얘도 있고. 일본 요게 얘기예요. 하는 건 똑같죠. 기본은 똑같긴 한데 얘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룰을 잘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요게 이번에 산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산 게 룰이 어딨어? 떨어졌습니다. 원나이트 진로 킹 버전입니다. 왕 버전. 이번에 나온 건가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가 써있질 않네요. 룰을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이거만 볼까요? 게요랑 모노가타리 이야기 할까요? 게요는 읽을 필요가 없네요. 8명이 필요한데 한 게임에 1시간 정도 걸린다. 적은 인원으로 놀 수 있고 제대로 이제 진로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든 게 원나이트 진로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오사마 버전, 왕 버전은 진로를 서형이 아니라 국왕을 투표를 정하는 후에 국왕이 처형을 하는 겁니다.
지적받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진로야, 너가 늑대야 라고 이제 지적을 받잖아요. 하기 싫었던 게임을 이제 180도로 바꿔가지고 아우 내가 왕이 되면 좋겠어 뭐 이런 것 같아요. 왕이 된 사람이 처형을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볼까요? 왕이 죽었습니다. 국왕이 죽었습니다. 측근들이 모인 사람들이 진로 뭐 이런 것들 할 겨를 그런 것도 없는 거였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뭐 진로고 뭐고 다 섞여 있는 거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국왕이 죽을 때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 게 다음 국왕은 국민투표로 민주화네요. 예. 이게 민주화를 유언을 남겨놓고 했는데 국민투표로 이제 국민의 안에서 국민 중에서 뽑자. 근데 속지 말아라. 너가 믿는 애를 왕으로 선택을 해라. 그게 진로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네요. 하고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팀이랑 이 오카미 늑대 팀으로 나누는 거죠. 진로를 이제 똑같죠? 진로는 인간은 이제 진로를 찾아서 처형하는 것, 그리고 인간을 처형하면 안 되는 것이 목표고, 오오카미는 처형을 안 당하는 거, 그리고 진로 나까마, 진로의 동지 같은 편을 처형을 안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겠죠. 좀 이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면 이번에 산 거 좀 뜯어볼게요. 이런 케이스 들어있습니다. 자, 세브니까 당연히 기스가 없겠죠. 그렇다네. 따끈따끈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게 되면은 기스가 생기겠죠. 자, 누가 있냐? 그냥 진로가 있네요. 여기 꽁수 진로네요. 분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마법사 같기도 하고 광대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얘는 왕자입니다. 프린스. 자, 그리고 뭐냐? 은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은자. 네, 광대죠. 광대인데 얘도 늑대 팀이네요. 늑대가 3명이 있네요. 그 다음 나머지가 인간인데 그냥 소년 있고 마을 사람. 이렇게 볼까요? 누군지? 마을 사람은 얘가 뭔지 모르겠네. 숨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둔자 같은 느낌입니다. 은둔자. 이게 그러니까 예언가네요. 예언가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밤에 다른 카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그 다음 뭐 진로죠. 진로긴 한데 이 역할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룰 설명은 일단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인물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만 있네. 나머지는 그냥 아무 역할도 없는 그거라서 그렇구나. 얘가 아무런 역할도 없는 거. 소개가 없죠. 그냥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다 뭔가 있는데 얘도 얘나 똑같네요. 그렇죠?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얘가 그냥 공통으로 그냥 해놨고 얘네들의 역할이 있는 애인가 봐요. 네, 자, 일단 시리즈별로 그러면은 캐릭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일단 냅두고 처음 거라고 했죠. 처음 거죠. 이게 기본판인데 늑대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냥 이렇게 있네요. 근데 여기에 인간들 중에 몇 개가 있네요.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우라비토라고 써있는데 마을 사람이란 얘기죠. 뭐 오오카미노스 우소를 미아부리 거짓말을 파헤치자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속지 말자라는 얘기죠. 늑대를 찾자라고 여기 써있습니다. 이 4명은 그냥 이렇게 일반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얘는 궤도예요. 궤도룩 뭐 이런 궤도 있죠. 궤도인데 이거는 누군가랑 이제 카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상대편 카드를 보게 되면은 눈 감고 있을 때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바꿔야 돼 무조건. 그게 사람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상대편이 늑대를 봤을 때는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이미 바꿨으니까 늑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늑대가 돼버리니까 별 거짓말을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그런 게임이에요. 굉장히 정신없이 바뀌고 이런 게임이어서. 여기 이 유라나이 점쟁이 뭐라 하죠?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일단 점쟁이인데 점쟁이는 이제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편 볼 수만 있는 거고 궤도는 보고 나서 자기랑 카드를 바꿀 수 있는. 타이밍에 따라서는 얘가 먼저 얘를 봤는데 보고 얘가 그 다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얘 봤는데 얘 궤도였다 인간이다 했는데 얘는 이미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드라마가 펼쳐지는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초인 버전인데 이 초인 버전도 보면은 참고로 편을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카드 뒤가. 그래서 이걸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몇 명까지지? 7명까지 놀 수가 있는데 섞으면은 더 많이도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 초인 버전은 이렇게 일반 늑대도 있긴 한데 이렇게 광인 있습니다. 광인 미친 사람 매드맨이라고 돼 있네요. 결국은 얘네들이긴 한데 이쪽 진로 사이드긴 한데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안 납니다.
CIA 이렇게 있고요. 초능력자 싸이라고 되어 있네요. 닌자 이렇게 해서 닌자가 아마 아까 전에 봤던 궤도랑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바뀌던 거 하던. 얘가 예언자죠. 예언자. 아까 그 뭐냐 우라나이시 점쟁이 예언자처럼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 CIA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체포를 하던가 했었나 어떤 그런 룰은 생략을 하니까 간편하게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일단 이렇게 또 있고요. 얘네가 종이 버전이고 플라스틱 버전 이때가 플라스틱 버전을 저는 이제 제일 처음 사게 된 거였어요. 두 개를 먼저 사게 됐는데 토로 버전이죠.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렸는데 토로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엽죠. 기본이에요. 별 특별한 룰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치적이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찢어졌네. 룰이야 뭐 기본 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토로로 바뀐 것 뿐이죠. 처음에 기본 카드가 인간 사이드가 인간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고양이도 아니고 개구리도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인간이고 궤도가 아까 했던 궤도랑 똑같죠. 역할은 궤도랑 궤도. 그 다음 그냥 일반 고양이 사람이고 우라나 얘가 이제 점쟁 예언자 되고 그것도 일반인. 얘도 일반 개구리, 얘도 일반 로봇. 얘네는 늑대죠, 늑대. 특별히 없습니다. 디자인만 이렇게 토로 디자인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는 거. 플라스틱이라서 좋은 거는 술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름이 묻든 술이 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쓰면 가겠지만 물로 씻어도 되니까 굉장히 갖고 다니기도 좋은 사이즈고 보드게임 좋아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진로를 하고 싶다 이럴 때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몬스터 버전인데 이거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진로를 생각을 했었던 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 다들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냥꾼 GJ 사냥꾼이라고 카리우드라고 해서 GJ가 뭐냐 굿잡이에요. 굿잡. 엄지척 하고 있죠 지금. 굿잡. 잘했다 이거죠. 맨 처음에 가운데 이렇게 놓는 데가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서 하나를 딱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안 보고. 걔가 가져온 게 우연히 또 늑대였다 그러면은 나중에 늑대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믹을 넣었습니다. 일반 늑대가 2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 마녀가 있어요. 마녀는 그거예요. 마녀는 점쟁이랑 똑같은 예언자랑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뭔지 알 수 있는 흡혈기가 있는데 흡혈기가 궤도랑 같죠. 누군가와 카드를 교환하는 역할입니다. 이 좀비도 굉장히 독특한데 좀비 자체로는 그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좀비를 맨 처음에 자기가 뽑았을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무덤이 있는데 자기가 좀비다. 이 좀비 카드를 다들 눈 감고 있을 때 좀비만 이제 자기 차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비는 각자 행동할 수 있는 게 10초씩 주어지는데 좀비만 20초가 왜 좀비가 20초 주어지냐? 좀비는 일단 숨겨요. 이거를 자기 엉덩이 밑에 깔든 숨길 수 있는 포켓에 넣든 주머니에 넣든 해서 숨겨놓고 가운데 있는 무덤에서 한 장을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역할을 100%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녀부터 해야 되는데 마녀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마녀가 없는 상태에서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좀비를 뽑은 사람이 다 순서가 많이 지나갔죠. 마녀 순서는 이미 지나갔지만 좀비인 사람이 가운데를 딱 갖고 가는 게 마녀다. 그럼 마녀가 자기의 점쟁이 마녀의 행동을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턴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의 행동이. 하지만 마녀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마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좀비가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깨알 같은데 3비또라고 해서 매달린 사람이라고 하네요. 매달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3가 매달리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3가 그것도 있어요. 같은 발음으로 해가지고 낚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낚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얘는 이걸 뽑은 사람들은 서로가 몰라요. 그래서 2명이 있는데 혼자일 수도 있고 당연히 없을 수도 있는데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인간들도 모르죠. 자기 편이 누군지. 서로가 누군지를 아는 거는 이 늑대들 뿐이니까요. 근데 3비또의 경우에는 이게 어디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
얘는 자기를 지목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늑대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표를 모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인 척 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제 표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고 얘네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너무 그거를 과하게 하면은 3비토다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요게 있음으로써 얘네가 숨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 늑대다 떳떳하게 얘기하더라도 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비토라고 생각을 해서 쟤 낚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피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고, 이게 굉장한 변수였던 것 같아요. 좀 정신이 없고 모두 다 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끌벅적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전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얘는 잘 안 했어. 얘도 플라스틱판인데 보세요. 잔기스가 별로 없죠. 몇 번 하고 말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게 버전이에요. 별 크게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좀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두부 꼬마, 두부 들고 서 있는 요게죠. 탱구는 아시죠? 캐릭터가 돼 있는데 신이에요. 신. 코 빨간 얼굴에 코 크게 돼 있어가지고 왜 날개 달리고 탱구. 그다음에 얘는 누라리 형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요괴인데 얘가 누구였더라? 아마도 할아버지인데 그 대머리 할아버지인데 아마 이 요괴의 총대장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다시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양사는 알죠? 그러니까 퇴마사 같은 고에몽이 있네요. 고에몽은 도둑이에요. 도둑. 전설의 도둑 같은 느낌으로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끝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제가 일본인이 아니니까 한국인이니까 잘은 몰라요. 근데 유명한 도둑이에요. 고에몽 브로 이런 걸로도 유명하고, 그 파스타집 고에몽에도 이제 있는데 가부키 얼굴 같이 돼 있는 캐릭터가 이제 유명하죠. 얘는 그냥 일반 사람이네요. 하야오키라고 되어 있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형 인간. 제일 빠릿빠릿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거겠죠. 얘가 그게 아닐까요? 무라나이시. 그렇죠? 예언자일 것 같아요. 하야오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들 아침이 완나이트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음에 누가 합니다 할 때 하야오키가 먼저 일어나서 뭔가를 하겠죠. 테마사는 테마를 하나 써 있을 텐데 간단하게 볼까요? 음양사는 누군가의 카드를 볼 수가 있다면 카드를 봐서 속질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에몽은 도둑이라고 써 있죠. 항구를 떠들썩하게 하는 도둑입니다 라고. 양쪽 이제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는 사람의 카드를 각각 자신의 카드랑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흡혈기랑 똑같네요. 자신이 요괴가 될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도고 재밌네요. 하야오키 얘는 아침형 인간은 뭐냐, 게임 딱 시작하면 이제 자기 자리에 여기 하나씩 있잖아요. 자기 카드가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 눈을 감고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 다음에 자기 카드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누군지 카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하야오키 아침형 인간 카드를 뽑은 였었던 사람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카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게임 도중에 보면 안 되겠죠? 너도 나도 나 아침형 인간이었어 하고 보면은 곤란하니까 뭐 그런 턴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본다던가 그 다음에 탱구는 굉장히 센 요괴라서 사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네요. 누군가 카드를 보고 요괴가 누군지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 조작을 하는 거죠. 사람 쪽에 이제 탁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은근슬쩍 들어와서 밥도 같이 먹고 텔레비도 같이 보고 한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에서 카드 한 장을 딱 본 다음에 뭔 소리야 이게? 그런 카드를 한 장을 빼서 거기에 처음부터 뭐 한 명 더 있었던 것처럼 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묘지에 있는 카드랑 누군가의 카드를 바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얘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픽셀 까먹었네. 픽셀로 3D 픽셀로 만드는 이거 유명한 그 소프트가 또 있죠. 그걸로 만든 거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3D 픽셀 아트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닌데 플라스틱 판이라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카드죠. 이게 아마 2019년도 작품이라고 하네요. 2019년도 작품이라서 조금 2019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샀는데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생략이 아니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얘네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딱 보면은 뒷면 카드 뒷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그나마 신작이긴 한데 뒷면이 뒤집으면은 달 모양이 있죠. 이게 원래 뒷인 거죠. 근데 딱 뒤를 보면은 왕관으로 돼 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그런 게 원래 카드가 그렇잖아요. 뒷면이 같은 달이기 때문에 섞어서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룰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토로 같은 경우에는 뒤집으면은 토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몬스터는 딱 뒤집으면은 몬스터는 달이네. 몬스터는 달이니까 기본이랑 섞일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도 색깔이 조금 어쨌든 얘네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얘랑 섞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믹스 해가지고 룰이 좀 파탄이 안 될 정도로 해서 하면 되는데 가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상으로는 이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에 있던 게임이랑 확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이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해서 뭐 파탄이 일어나는 거를 우려할 수 있겠지만 잘 룰을 개조해서 더 재밌게 놀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호박인 줄 알았네. 몬스터 보여가지고 호박은 아니었네요. 뒷면이 이렇게 얘네는 다 똑같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거를 빼먹었네. 이번에는 이게 뭔가 표 칩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얘네랑 재질이 똑같아요. 종이랑 똑같은 재질의 토큰인데 이 두꺼운 토큰으로 해서 이 플레이어 인원수만큼의 색깔이 되겠죠. 그래서 왕이 누가 될 건지 민주주의로 이제 왕을 뽑기로 했잖아요. 뽑힌 왕이 한 명을 처단하는 걸로 룰이 바뀌었으니까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요게 칩 토큰 추가가 됐고 얘네들을 여기 들 수 있는 재질인가요? 이게 주머니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몇 년 전부터 요거를 많이 쓰는 게 많아요.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굉장히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커피 게임도 많이 그래서 생긴 것 같고 원나이트 일랑 진로 게임 마피아 게임이죠. 갖고 있는 거를 시리즈로 갖고 있는 걸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이게 특집으로 이 마피아 게임 말고도 더 있거든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아발론이라는 게임도 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만 또 따로 해가지고 리뷰를 하는 것도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설명서가 5개가 있습니다. 초인 버전 설명서가 어딘가에 있나 보네요.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정리를 하도 안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까먹었구나. 플레이어 인원 3명에서 7명. 3명부터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7명까지 10분 걸리려나?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상 원나이트 진로 원나이트 웨어울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